문자번호 0087님께서 허경환 씨가 볼륨에 간 쓸게 다 빼고 영원까지 팔아넘기고 왔어요. 어쩌려고 그랬을까? 라고 보내셨네요. 저기요,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허경환이 뭐예요? 먹는 건가요? 혜원아 씨 혹시 아세요, 허경환? 허경환이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허경환이라면 뭐 청심환 뭐 이런 약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요, 혹시 허경환이라는 게 뭐 투포환처럼 저 멀리 막 던져버리는 거 아닌가요? 허경환. 저기 아저씨 혹시 허경환이라고 아세요? 별밤에는 허경환. 아 뭐야. 안 웃길 땐 허경환. 웃고 싶을 땐 허경환. 몰라요? 수요일밤 라이브스 현아씨, 세라씨, 그리고 잘 모르는 그 허씨 아저씨 같아요. 네, 별밤의 중심 별밤 사연 간담회. 라이브스의 세라씨, 현아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쩜 이렇게 네. 민낯도 예쁘고. 안녕하세요. 허경환 씨도 왔네요. 허경환 씨도 왔어요. 어머, 허경환 씨, 허경환 씨세요? 예? 허경환 씨구나. 그런가 봐요. 안녕하세요. 청심환도 아니고. 어서오세요. 익숙하네요. 아, 허경환 씨. 네네. 네, 아예 장난이에요. 아, 요즘 진짜 네. 제가 이 라디오를 두 개 하고부터 여자들의 등살에 제가 살아남을 수가 유인나 없습니다. 씨도 좀 이렇게 유인나 이런 느낌이에요? 어때요? 하고는 또 한 5분 정도 네. 제가 또 들들 뽑기고요. 네. 이제 또 수요일에 오면은 또 세 분한테 뽑기고. 어. 네. 여자 조심하라고 하고 하더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사실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드시겠죠. 괜히 막 입 바른 소리도 해야 되고. 그럼요. 그렇죠. 입 바른 소리를 굉장히 거기 가서 그러니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가족 같으니까 이해해 줄게요. 사실. 그래요. 뭐 생방만 그래. 아니면 너 진짜. 우리는 가족이니까 뭐든 다 이해할 수 맞아. 있죠. 가족이니까. 예. 그럼요. 고기도 사줬는데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요. 그 고기를 잊으면 안 돼요. 맞아. 허경환 씨가 유인나 씨한테는 아직 고기 안 사줬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우리만 뭐 먹었을 거예요. 아이스크림 난 쏜다고 나임 했대요. 뉴스가 그렇게 매니저가 많은지 네. 처음 알았어요. 아. 세 분 데리고 오셨나? 세 분 세 오셨어요. 분 정확히. 오셨어요. 아, 다들 아주 허겁지겁 먹었죠? 그럴 줄 알았으면 멤버 다 부를 걸. 먹고 빠지고. 네. 자, 사실 지난 월요일 별밤 앞으로 엄청난 제보들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방송을 못할 정도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도 제보들이 엄청나게 월요일 날. 쏟아졌어요. 네. 아. 허경환 씨가 K본부 유인나의 볼륨을 높여요에서 별밤이 구닥다리 옛날 정수기라면 볼륨은 얼음 정수기다. 나는 밥보다 라면을 좋아하는 라면 매니아다. 볼륨에 아이스크림을 쏘겠다. 이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셨다고 악의적인 제보들이 쏟아졌는데 어차피 라디오인데 누가 어떻게 탁자를 치나요 지금? 네, 아니 이게 허경환 씨라고 궁금해서. 생각하고 때리고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아니 이건 좀 심한데요? 근데 이렇게 정치자들이 이렇게 제보를 해주기 위해서 끝까지 또 계속 연결해서 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좀 그렇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일단 이제 정수기는 네. 구닥다리 세상에. 옛날 정수기. 마치 이렇게 막 그러니까. 세균이 꼬인 것 같은. 그러니까 얼음 이끼 낀 정수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얼음 정수기는 많이 없어요. 하지만 일반 정수기는 요즘들 다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흔하다는 거죠. 사용하고 있고 음.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라면을 좋아하는 라면 매니아다. 매니아지만은 라면을 먹으면 살이 찌기 때문에 자제를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예. 소중하고 얼음 정수기는 별로 없으니까 소중하고 많이 아껴 먹고 막 이런다는 그러니까 소중하다는 뜻이네요. 결국에는 그렇죠. 볼륨이. 그런 거네요. 저 죄송한데 저기 마이크 좀 꺼주세요. 너 왜 그래? 가족이라며. 근데 설마 우리 허경환 씨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허궁환 씨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허궁환 씨가 함께해 허경환 주셨습니다. 씨가 허경환 씨가 거기 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도 또 네. 굉장히 또 여린 남자이기 그렇죠.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걸려하면서 콩닥콩닥하면서 그러니까. 이틀을 보내셨을지 제가 정말 그리고 이해가 또 돼요. 제일 중요한 난처하시겠어요. 거는 네. 또 윤나 씨 옆에 누가 있기 때문에 네. 말 실수하면 안 돼요. 아유, 네. 그렇죠. 우리는 아무도 없잖아요. 제 옆에는 아무 자 지금 3명 중에 나는 옆에 누가 있다 손 들어봐요. 없죠. 저 세라 씨 있어요. 이거 네. 은근히 우리를 굴욕적이게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아니 허경환 씨 있잖아요. 허경환 씨는 있잖아요. 허경환 씨가 있잖아요. 허경환 씨 있잖아요. 아니 있잖아요. 내가 왜 몇 년 전부터 있다 그러는 거야 지금. 근데 그 볼륨을 하면서부터 음. 별밤에서 카톡을 안 하기 시작하긴 했어요. 오. 네. 뭔가 이렇게 최소한의 성의? 맞아. 안 좋아 걔라.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너무 오늘 방송은 쭉 해야 되니까. 네. 자, 쿨 FM보다 더 쿨한 별이 빛나는 밤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수요일 밤 별밤 사연 간담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환 씨. 네네. 정말 사랑하고요. 지현우 씨 아이야 듣고 올게요. 아 좋다 선곡.
힘차게 달려라 이야 힘차게 달려라 이야 지금 뒤를 돌아본다면 너는 아주 주저앉아 버릴 거야 힘차게 달려라 이야 힘차게 달려라 이야 억지로 고개를 내빼 가야 할 곳을 본다면 너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거야. 지현우 씨의 아이야 듣고 오셨습니다. 이병국님께서 미니로 경환이 형 이건 정말 아이야 라고 보내셨어요. 최충만님 사회생활이 다 그렇죠. 토닥토닥 하셨습니다. 허경환 씨 어떠셨어요? 네, 두 분 사랑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무튼 저는 이 별밤과 볼륨이 이어지는 거 오늘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별밤에 네. 수요일 남자로 남고 싶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래요. 뭐 하이라이트 한번 들어보시죠. 어쨌든 네. 후진 정수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세라 씨, 현아 씨 부탁드릴게요. 선배 직장인과 후배 직장인들 간의 미묘한 인식 차이는 늘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전국 직장인 1,075명을 대상으로 후배 직원과 상사에 대한 상호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선배 직장인들은 개인 일을 우선시하는 후배를, 후배 직장인들은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는 선배를 가장 못마땅해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배 입장에서는 단체 생활을 우선시하지 않을 때, 상사를 너무 스스럼 없이 대할 때, 시키는 일만 딱 하고 말 때 후배가 못마땅해 보이는 반면 후배 입장에서는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때, 반말하며 함부로 대할 때, 자기를 아랫사람에게 시킬 때 선배가 못마땅해 보인다고 대답했는데요. 사람마다 사고방식과 살아온 환경이 다른 만큼 원활한 직장 생활을 위해 서로의 입장까지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할 텐데요. 여기 후배에게 섣불리 가까이 다가가려다 오히려 더 멀어진 선배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현아 씨? 남자와 여자가 부모님에게 교제 중인 애인을 소개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 모두 절반 이상이 배우자로서 어느 정도 확신이 섰을 때 부모님에게 소개를 한다라고 대답해 소개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반면 소개하는 그 속뜻은 조금 달랐는데요. 남성의 경우 남성의 경우 이 여자와 결혼을 할 테니 승낙을 해달라라는 의미인 반면 여성의 경우는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로서 적합한지 어디 한번 간을 봐달라라는 의미가 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 별밤 앞으로 남자친구 집으로 인사를 간 한 처자가 사연을 보내왔는데요. 의외의 복병, 여동생으로부터 강한 제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아주 스무스합니다. 잘했어. 앵커 현아, 앵커 세라.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일단 현아 씨가 먼저 읽은 하이라이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 알만도 하네요. 남성의 경우 나는 결혼을 하겠다, 이 사람을. 저 몰랐어요. 어떤 통보식이고 여자는 좀 봐달라. 근데 그 이해가 좀 되지 않나요? 맞아. 우리들은 사실 좀 그렇잖아요. 어때? 물어보려고. 부모님한테? 성격은 어떤 것 같아? 부모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사실 어떤 것 같아?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긴 하지만 근데 보통 여자분들은 그래도 남자친구를 데리고 간 거는 어느 정도 자기가 봤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가잖아요. 아니, 다 데려가요. 다 내려가는 거죠, 뭐. 일단 나보다 뭔가 이렇게 사회 경험이나 갔다 왔어. 인생 저번주에 경험이 갔다 왔어. 많을 때 일단 그분이 세라 씨 얘기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어머니나 뭐 친구들이나 뭐 선배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소개시켜주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세라 씨는 연애 경험 많이 없잖아요. 그걸 뭔 상관이에요. 통상적인 저는 그거를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자들은 좀 이렇게 좀 괜찮으면 데리고 가고 남자들은 보통 이제 새로 생기면 좀 보여주고 싶은 그게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한테는 물론 틀리죠. 부모님한테 여자친구를 데리고 간다는 거는 그만큼 엄마 좀 이거 맞아요.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여자를 정말 진지하게 만났습니다 하고 데려가는 거고. 근데 여자들이 부모님 앞에 남자친구 데리고 갈 때는 아까 그렇다는 게 맞아요? 네, 맞아요. 좀 맞는 말 같아요. 몇 번 데려가 보셨어요? 저는 진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 왜냐면 데려갈 만해쯤에 될 때쯤 되면 싸우거나 좀 약간 틀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진지하고 막 그렇게 아직까지 막 결혼하고 싶고 그런 건 아직 없었나 봐요. 내 사랑 무시하지 마. 그러니까 진지했었어요. 결혼을 할 의도는 여러 번 있었으나 매번 파혼했다. 결혼 정도는 결혼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엄마 앞에 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려볼까 하는데 약간 그때 좀 틀어져 갔는데 아, 근데 싸우고 지금 허경환 씨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여자친구를 내 부모님에게 소개를 했다기보다는 본인이 가신 것 같아요. 갔다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아까 두 번이라는 듯한 입모양을 맞아. 더 한 번 암묵적으로? 네. 저는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상이에요. 그럼요. 근데 그게 그 사위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는 되게 괜찮은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세 분 중에 뭐 한 번이라도 남자친구를 소개했거나 하면 저기 부모님 가신 분 계세요? 부모님한테? 부모님한테? 저는 항상 소개를 했어요. 아, 소개할 때? 정말요? 생일 때마다? 거의 예, 항상. 어머니가 좀 식상해하지 않나요? 너무 자주 오니까? 그래도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걸로 실수 안 하시고. 재밌어 하시죠. 실수 안 하시고 이제 옛날 남자친구 겹쳐서 얘기한다든지. 아, 그렇지는 않으세요. 네. 그렇죠. 근데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식당 같은데 좀 너무 단골집인데 여자친구 밖에 갔을 때 식당 아저씨가 또 왔네. 처음 보는 이렇게 약간 하거나 들킬 경우 있잖아요. 있으셨구나. 그 얘기하죠. 아주머니 저기 바뀌었으니까 실수하지 마시고. 그런 일들이 사실 종종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 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 직장인과 후배 직장인들 간의 미묘한 인식 차이, 이것도 좀 이해가 되죠? 네. 그렇죠. 그죠. 반말하면 함부로 대할 때. 이렇게. 맞아요. 그죠. 뭐 자기보다 밑에 무조건 반말부터 시작하는 사람들 있죠. 맞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너무 또 선배인데 계속 이게 말을 너무 높이면은 또 후배도 좀 부담스러울 때 있어요. 선배님 말 놓쳐. 아니에요. 다음에 이렇게 하면 벽이 쌓이는 경우 있거든. 자기 일을 또 아랫사람이 시킬 때 이것도 진짜로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자기 일 안 하고 자꾸 남한테 시키고 게으른 사람 같아. 자, 어쨌든 오늘 하이라이트가 우리에게는 좀 많이 공감이 되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네. 광고를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 Oh yeah.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듣고 싶은 별빛 목소리.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별밤 사연 간담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서울 홍은동에서 이님이 보내주신 사연. 세라씨가 읽어주시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 직장생활 7년차 골드미스입니다. 회사에서는 커리어 우먼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성격이 좀 소심하고 내성적이다 보니 주변으로부터 편안한 사람이라는 얘기보다는 일 잘한다, 진지하다, 성실하다라는 평가를 주로 받고 있습니다. 후배들도 좀 어려워해서 그런지 잘 다가오지 않고요. 하지만 늘 마음속으로 후배들과 가까이 지내는 동기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후배들과 친해지려고 열심히 노력 중인데요. 그럴수록 한숨만 나오고 요즘 애들 왜 이래? 라는 생각만 드네요. 얼마 전이었어요. 마음먹고 한 후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아씨, 오늘 프레젠테이션 정말 좋았어요. 요즘 회사에 일이 많아서 많이 힘들죠? 그런데도 잘 준비해줘서 선배라서 참 고마웠답니다. 언제나 미소 잃지 말고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름 고심 끝에 긴 장문의 응원 문자를 보냈는데요. 바로 날아온 답장 내용은 냉. 단 한 글자였습니다. 이게 뭐지? 좀 당황했죠. 하지만 냉이라는데 뭐라고 더 할 말도 없고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서 후배 한 명이 실수를 좀 했길래 잠깐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나 몰라라 하는 것보다 잘못을 말해주고 격려도 해주는 게 선배로서 할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경환씨,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이해는 하지만 다음부터는 없어야 돼.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 되는 거야. 알지? 네. 그리고 그렇게 실수했다고 풀주가 있을 필요 없어. 그럴수록 더 밝게 열심히, 알겠지? 네. 일하다가 뭐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네.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뭐든지 네. 나한테 물어보라고. 네,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심 혹시 내 얘기 듣기 싫은 건가 네.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냥 넘어갔고요. 그래요. 그날 퇴근 후 마음이 좀 걸려서 문자를 다시 보냈습니다. 경환 씨, 오늘 내 얘기 다 경환 씨 다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언제 시간 되면 내가 맛있는 저녁 사줄게요. 그랬더니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감사요. 감사요 세 글자. 더 이상 뭐라고 보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다 이런 건가요? 제가 오늘 수고 많았어요 이러면 냉. 오늘 야근해요 이래도 네. 짧게 대답을 하는데 뒤에 붙는 눈웃음, 크크, 물결, 느낌표 이런 것만 조금씩 다를 뿐 다들 이런 식입니다. 그렇다고 대답들 좀 길게 해! 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솔직히 전 이런 태도들이 좀 버릇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제가 너무 고리타분한 건가요? 후배들한테 다가가기 정말 어렵네요. 네. 후배들의 단답형 때문에 답답하네요.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선배 이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그죠. 예. 그래요. 속상하네요. 단답형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건 또 좀 시기를 봐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상황을. 좀 이거는 저 오늘 그 파악이 안 되네. 단답형 그거에 당했어요. 누구한테요? 저희 매니저분한테 네. 오늘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오셨는데 뭐지? 지금 밖에서 이러셨는데요? 10분 뒤에 오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셨어요? 오키. 그 이응 키읔 있죠? 네. 오셨어요? 그래서 오키. 그래서 오빠 저 조금 늦을 것 같아요. 5분만요. 이럴 때 이응 키읔 또 오키. 이거 딱 두 번 그 오는 문자 보면은 두 번 다 오는 답장이 오키 이렇게 있으니까 은근히 마음이 이렇게 뭐야 이거 이렇게 그럼 생각했잖아요. 잠깐 있어봐. 지금 밖에서 이제 매니저분이 당황한 표정으로 이제 저렇게 단답형이야. 어떻게 보냈었어야 돼요? 현아 어떻게? 씨한테? 답장을? 자, 현아 씨, 아니. 오빠 나 좀 늦을 것 같아. 좀 기다려주세요. 이러면 뭐라고 답장 오길 보냈어요? 알았어 천천히 와. 나 너무 바라는 거지. 너무 바라는 거지. 늦었는데 뭘 천천히 와. 빨리 와야지. 아니, 화가 났다는 의미입니다. 늦은 건 오키는. 저도 아니까 막 똥줄 타는 건 저니까 또. 네. 뭔 줄이 탄다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조금 거시기 하더라고요. 지가 늦어놓고 난 뭐 이렇게 네. 바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사실. 그죠. 우리 오빠, 매니저 오빠하고도 저도 그래요. 그냥 오키, 응, 이러고 그냥 끝나는데, 이런 경우에는 혼나는 경우나, 그죠. 그렇잖아요. 이런 그쵸.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내가 반성하고 있다는 성의를 보일 필요가 그럼요.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서, 네,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그런 말 자르고. 모습은 사실 좀, 그렇죠. 허경환 씨, 그죠. 어때요? 개그맨 후배님들 보시면, 이런 어.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 우리 세대 차이처럼 후배들은 뭐 네. 워낙이 개그맨들은 계급 사회라 그 친구들은 뭐 별 잘못 안 했는데도 와서 뭐 예를 들어서 가다가 뭐 이렇게 약간 뭐 어깨를 붙이는 스쳤잖아요. 네. 그럼 보통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냥 별 할 필요도 없어요. 지나가다 붙일 수 있는 얘기인데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정말 연기 같은 연기를 해요. 뭐 하면서 어깨 막 돌리면서 제가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야 됐어 괜찮아 왜 그래? 선생님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뭐 그런 게 해요. 왜냐면 워낙이 완전 기수가 지금 5기수 차이 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보통 우리 후배들은 뭐해서 현아야 뭐 녹차 같은 거 있으면 좀 가져올래 이러면 보통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통이 일반이잖아요. 현아야 말 한번 몸을 한 3번 흔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냥 일어서도 되는 거를 한 3번, 2번 거리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긴장하고 빠른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후배들한테 얘기해요. 정말 편안하게 해라. 대신 너희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하지만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 또 후배들은 안 그렇잖아요. 자연스럽게 되지가 않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건데 너무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내일은 뭐 그냥 좀 늦게 형 늦게 오니까 뭐 확인 전화도 하고 그래요. 하지마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 선배님 뭐 알겠습니다 27기 누구누구입니다까지 끝까지 다 보내요. 그러면 얘들한테 뭐 문자를 보내기 미안할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너무 담답형이면 이런 경우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담답형.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남자가 장문에 잘 생각해보니까 너와의 너무 좋지만 우리 맞아. 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그 장문을 한 10대쯤 보냈는데 답이 오키 오가지고 난리 났다. 그렇죠. 기다렸다는 듯이 뭐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요. 네. 0662님께서 딱 회사에서 전해요. 선배님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불편해서 그런 건데 라고 하셨는데
이 불편하다는 것도 사실 불편한 걸 알지만. 그리고 요즘은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또 있어요. 예전에는 문자를 보내면 돈을 내야 됐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좀 답장이 좀 길게 보내면 아까운 게 아니라 길게 좀 약간이라도 길게 보내주는데 요즘은 공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간단하게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옛날에는 문자를 한 2-3줄 같이 보냈는데 요즘은 나눠서 막 톡 맞아. 띄엄띄엄 막 보내고 막 뭐해? 왜 대답 안 해? 뭐해? 뭐 물음표 계속 보내면 왜 대답 안 해? 그렇죠. 예. 조금 그런 문화들이 많이 변하긴 변한 것 같아요. 맞죠. 1902님, 그건 문자 그만 보내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도 선배가 보냈는데. 네. 마니또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마니또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선후배들끼리 이렇게 서로 해주면은. 지금 약간 홍은동의 이시님께서도 약간 좀 그게 생각보다 이거 너무 식상한 얘기를 길게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잘 준비하고 언제나 미소 잃지 말고 지금처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도 하죠. 네. 그냥 내일부터 잘하자. 예 알겠습니다가 나올 건데 너무 기니까 뭔 소리야 냉 이렇게. 그리고 그냥 내일부터 잘하자 이렇게 하셨을 때 그냥 네 이렇게 오면은 그나마 네, 이제 덜 마음이 그럴 텐데 다 성심성의껏 이렇게 보내시다가 이제 본인이 그쵸. 한 만큼 그래도 사람인지라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게 사람이잖아요. 자, 뭐라고 옳지. 자, 그녀의 마음은 뭘까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딱 왔는데 냉. 그럼 좀 이제 너무 금방 끝나니까. 바라던 거랑 다르게 너무 그러니까. 근데 이 후배분들은 잘 알아야 될 게 정말 이런 참 마음이 따뜻한 선배가 있다는 거를 잘 알아줘야 되는데 이걸 그래요. 또 지겨워하고 이러면 안 돼요. 맞아요. 네.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확실히 그쵸. 네. 그러니까 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네. 우리 이님께서도 조금 양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요즘 젊은 친구들 식상한 멘트 안 좋아합니다. 예, 칼같이 해주셔야. 쿨하게. 그래요. 오늘 호경아 씨 좀 멋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후배들과의 긴 대화를 하잖아요. 지겨워할까봐. 그래요. 여자와의 대화는 좀 길게 하시는 편이시죠? 예, 너무 기니까 만나서 따로 얘기하자. 스위스로의 노래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저희 불협화음 나잖아요. Yeah, baby.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이젠 눈 감아도 난 너를 아닌 듯 돌아서도 난 너를 조금만 솔직해도 난 너를 그렇게 아파하도록 너를 이렇게 바라보도록 쓸쓸한 눈으로 다만 웃고만 스위스로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이님께는요 구두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사연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경남 창원에서 이번엔 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아 씨가 읽어주세요. 네. 지난 주말 남자친구 집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너무 떨려서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만나 뵙게 된 어머님은 너무 좋은 분이셨습니다. 속으로 진짜 다행이다. 결혼해도 고부 갈등은 없겠네 라는 생각도 했죠. 그렇게 한참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띵동 초인종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집에 들어오더군요. 바로 저보다 7살이 어리다던 남자친구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라씨. 세라씨 맞죠? 얘기 많이 들었어요. 듣던 대로 너무 예쁘시네요. 저는 오빠랑 만나고 있는 문현아라고. 세상에. 제가 인사를 하고 있는데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내 여동생이 낯을 좀 가려서. 원래 속은 착한 애니까 오해하지 말고. 저는 좀 당황했지만 제 목소리가 좀 작아서 못 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나도 이 여동생님께서 방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야, 세라야. 너 오빠 여자친구 처음 보는 건데. 안 나오고 뭐해. 얼른 나와서 인사해! 그랬더니 이 여동생님. 야, 바빠 죽겠는데 왜 하필 오늘이야? 나와! 이러면서 못 씹은 표정으로 방을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한테는 말 한마디 안 걸고 자기 엄마 귀에 대고 은근 다 들리게. 어머마, 우리 오빠는 여자 외모 안 보나 봐. 이러질 않나. 아니, 귓속말을 할 거면 진짜로 안 들리게 하든가. 이게 왜 멍멍이 매너랍니까? 자리가 자리인지라 일단 꾹 참았는데요.
그 여동생 계속해서 저를 두고 오빠, 저 여자 어떻게 만났어? 아, 근데 대체 저 여자 어디가 좋은 거야? 엄마! 아, 근데 저 여자 언제 가? 엄마, 저 여자 마음에 들어? 아, 난 싫은데. 이러면서 저를 저 여자라고 부르면서 은근히 디스를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그 여동생 남자친구 동생이 아니라 사회에서 만났으면 저한테 제대로 뜨거운 맛을 봤을 법한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부르르 떨리는 주먹을 애써 숨기며 남자친구의 집을 나왔는데요.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 여동생은 뭐랄까, 저를 만나게 된 자기 오빠를 굉장히 불쌍한 남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뭐 어때서 그런 거죠? 대체 왜 저를 싫어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또 제 남자친구는 하나밖에 없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여동생이랑 사랑이 남다른데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남자친구랑 헤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부딪혀야 할 텐데 벌써부터 한숨만 푹푹 나오네요. 이 동생 때문에. 아이고, 왜 그러시는 거죠? 근데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으니까 네. 어쩌면은 좀 오빠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은 그런 늦둥이의 어떤 심보 같은 게 좀 있을 수도 있죠. 아니, 그래도 인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 여자 이렇게 이건 뒷담화도 아니고 앞담화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까지 싫어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럼요. 아니면은 집에서 남자친구가 이제 여자친구랑 싸우고 들어와서 막 속상한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나? 그래서 그런가? 아니면 이 동생이 그 남자친구가 싸우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은 있는데. 근데 저도 예전에 제 사촌 오빠한테 막 편지 같은 거 오면은 제가 다 숨기고 찢어버렸어요. 왜? 어렸을 때. 왜? 그래서 막 사촌 오빠랑 같이 자려고 그러고 같이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뭐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땐 좀 아기 때. 초등학교 때까지. 사촌 오빠를. 남자 형제들한테 초등학교 때까지. 사랑을 독점하고 싶은 그런 게 있죠. 저는 남동생이 있는데 사촌 오빠한테 유독 그렇게 집착을 보였던 적이 있어요. 막 편지 같은 거 오면은 제가 다 읽어보고 킥킥거리고 안 보여주고. 사촌 오빠랑 같이 살았어요? 아니 되게 놀러를 자주 갔어요. 엄청 자주 갔어요. 가까워가지고. 그렇구나. 지금 오빠 뭐 하고 있으면 사촌 오빠는 연락 안 한 지 꽤 되네요. 지금 한 최소한 한 10살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오빠하고 동생하고. 그렇죠. 그래 약간 질투심이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독점을 하고 왔었으니. 7살 어린 거군요. 네. 그렇군요. 근데 윤님보다 7살 어린 거 아니고? 그 7살 차이 나는 여도 동생인데. 윤님이랑 7살 차이 나시고. 그렇죠. 그 오빠분은 한 10살 차이 나시는 것 같아요. 거진 그 정도 나겠네요. 아니 근데 뭐 이렇게까지 막 대놓고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좀 그건 너무 신뢰되는 약간 일이죠. 좀 버릇대기가 조금 없는 친구 같은데. 네. 이거는 어머님이든 아니면 오빠든 그쵸. 조금 얘기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 여자가 뭐야? 그리고 대놓고 정말 할 거면 진짜로 안 들리게 하든지. 근데 오빠 입장에서는 또 그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만약에 거기서 동생을 뭐라 하면은 동생이 더 싫어할 것 같으니까 약간 그런 거죠. 이런 경우는 여자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좀 잘 이렇게 설득이 되나요? 사실 그냥 이렇게 사실 그냥 이유 없이 싫어하면은 뭐 답이 없어요. 그럼요. 뭐 달래줄 그것도 없잖아요. 차라리 사실. 고부관계의 이런 갈등이라면 어른한테 뭐 영화나 잘한다. 드라마 이런 데서 많이 봤으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대충은 전략이 세워지는데 여동생이 이렇게 하면은 또 아랫사람이잖아요. 네, 나보다. 되게 난감할 것 같아요. 아니면 데리고 한번 나가야지. 어디? 아니, 없어져 이제? 친해지는 거지. 이 불가피하지. 아니 데리고 한번 나가든지 어떻게 좋게 얘기를 하든지 그 달래주든지. 여자친구가 데리고 한번 나가서 집 밖에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사주고 쇼핑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뒷골목으로 데려가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 얘기를 끝내야죠. 꿀을 주든지 독을 주든지. 그렇죠. 3442님께서 솔직히 여동생 입장에서 여자들은 촉이 있다고요. 우리 오빠 고생시킬 타입의 여자 데리고 오면 저도 별로라고 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문 내에서 입장하자마자 자기 방까지 가는데 그걸 다 파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집이 엄청 넓은가 보다. 그런가 보다. 돌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인사도 안 했으니까 이거는. 아니면 신발이 이렇게 좀 야비하게 벗겨져 있다든지 신발이 이렇게 가지런히 야비하게 벗겨진 신발은 뭔가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면 한 개 밖에 나와 있고 막 그런 거죠. 동생 입장에서 신발이 너무 비싸서 이거는 너무 안 좋았던 거 아니야? 앞에 터져져 있고 그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 근데
그런 쪽이면은 오히려 물어보지 않을까요? 좀 공격적으로? 맞아. 언니는 뭐 하는 거 좋아하세요? 취미는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오빠를 걱정한다면. 신발이 맞아, 구두가 맞아. 예뻤을 때. 만약에 신발. 오빠는 뭐 그런 브랜드 좋아하세요? 언니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겠죠. 너무 안 좋았다. 약간, 집신 같은 거. 너무 안 좋았다 그러면, 그냥. 저건 어디서 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근데 제가 근데 봤을 때 외모 디스를 했어. 근데 뭔가 이렇게 딱 그 여자분이 싫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한 거 보니까 그냥 오빠의 싫은 남자라서 오빠의 여자라서 싫은 거예요. 오빠의 남자. 오빠의 여자기 오빠의 때문에 남자를 싫으면 싫어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그건 좀 0363님, 오빠랑 떨어지는 게 아쉬워서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허경환 씨는 또 동생 밑에서 먼저 가셨잖아요. 큰 짐 덜었죠. 네. 아니, 뭐 짐을 덜었다고 하지만 사실 오빠도 섭섭한 마음이 있죠? 여동생 갈 때. 아니, 30이거든요. 섭섭하지 않았어요. 전혀? 예, 아니, 또 멀쩡한 직업도 있고. 멀쩡한 또 생각에 나이가 항상 우리 동생은 항상 저하고 2살밖에 차이 안 나지만 동생은 동생이라 항상 어리게만 봤는데 나이가 30 됐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집에서 작전해야 됐어요. 빨리 보내야 된다. 파업지고 하면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그 정도 나이가 30 넘은 동생이라서 아쉬움은 없는데 약간 그런 건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주말이나 집에 명절이나 제사가 있을 때 예전에는 우리 동생이 야, 니 내려올 거가 오빠 내려갈 건데 보자 이랬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쵸. 니 어떻게 돼? 주말에는 올 수 있나? 왠지 진짜 남자 친구 아니잖아요, 이제. 신랑이니까 또 여자 또 그 아내가 밖에서 이제 아무리 집이지만 이제 외박하는 건 좀 아니니까 이제는 약간 그게 왔죠. 근데 원래 동생이랑 또 통화를 저는 많이 안 해요. 되게 보수적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되게 어색해요. 둘이 통하면. 그래요. 예. 전혀 이 사연에 도움되는 얘기는 아닌 것 아니, 저는 그냥 물어보길래 대답을 한 건데. 네. 아니,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저는 되게 단도직입적입니다. 왜 쉬라냐? 니 왜 그래? 나가고 난 풀어야 된다. 이렇게. 니 왜 그래? 이거 오빠가 풀어줘야 돼요. 만약에 이유가 없으면 어떡해? 그냥 없어? 싫어. 생긴 게 싫어. 알았어. 안 만날게. 안 진짜? 만나고. 이거 누구 만날 생각하지 마. 되게 유치하게. 평생 혼자 살다. 너 데리고만 확마 막 이렇게. 근데 갑자기 안 만나 이러면. 그럼 큰일 나네. 취소. 무효. 7230님, 저희 누나도 요새 그 말 자주 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 아니면 절대 안 된다. 라고. 저 이제 19인데. 라고 하셨고요. 3415님, 뒷돈을 풀어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뒷돈. 우리 현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쵸. 어디 이렇게 데려가서 뭘 사주던지. 닫았을 경우에는 문 밑으로 봉투 넣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문 안 열어주거든요. 아이, 참, 그쵸. 이다슬님, 우리 언니랑 나랑 7살 차인데, 복이라도 하게 좀, 아무나 좀 집에 데려왔으면 하셨습니다. 이게 남매하고 자매하고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그쵸. 그죠. 또 너무, 또, 동생이나 오빠가 안 만나도 걱정이에요. 그럼요. 제가 잘 들어요. 오늘 일단은 오빠 우리 윤님의 남자친구분한테 좀 잘 얘기를 해서 남자친구분이 풀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네. 방금 전에 허경환 씨가 해주셨던 대로 하면 감동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좀 무서운 오빠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오빠들은 또 그런 걸 잘 못하는 경우가 있고 저는 좀 복수심이 또 강해서 하지만은 또 너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진짜 동생하고 싸울 경우가 생기죠. 그렇죠. 잘 조절하시고 그래요. 하여튼 세라 씨는 좋은 남자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면 연애에 대한 상담이 많은데 세라 씨는 연애만 들으면 그냥 그 연애가 하고 싶어서 잠깐 빠져 있어요. 아니 네. 그래도 또 몰라요. 세라 씨 그쵸. 굉장히 인기 많아요. 근데 세라 씨 같은 분이 좀 진정한 네. 반문 파탈일 수가 있어요. 이웃님께는 구두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참 어쩌라는 건지 반문 파탈이면 또 어쩌라는 건지. 아니 매력 있다는 얘기지. 아 그렇죠. 자 끝곡으로 나이뮤지스의 티켓 띄워드리면서 세 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저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곁에 있겠습니다.